Good morning. 네, 저 벽난로 파이어플레이스 보니까 여기가 캐나다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저 나무는 아니고요. 나무 모양으로 했지만 가스입니다. 가스. 네, 가스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따뜻해요. 저거 안 키면 좀 그렇습니다. 네. 자가격리 이제 딱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주택이니까 뒤에 그 정원도 있고 야드도 백야드라 그러죠. 백야드도 있고 또 앞에 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숲풀도 있고 그래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뭐 굳이 뭐 저 지금 상황 같아서는요. 뭐 굳이 그 자가격리 기간이 아니라고 해도 뭐 밖에 나갈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안 나가도 된다면 그래서 사실은 자가격리 기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뭐 피자도 배달을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치킨, 여기는 뭐 한국 치킨도 있습니다. 뭐 교촌 치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래서 치킨은 또 한국이 짱이잖아요, 그죠? 뭐 짜장면도 배달이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한국 물가도 요즘 싸지 않아요. 그래서 캐나다 물가도 한국 물가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기 뭐 비싸네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 얘기는 우리나라 물가가 그만큼 비싸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갈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국 사람은 코로나 검사 안 해도 이제 공항에서 도착하고 공항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 가서 보건소에서 하거나 그렇게 되면 되는데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코로나 검사 확인증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입국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 그렇죠. 캐나다를 들어올 때는요. 뭐 캐나다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모든 캐나다를 들어오는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COVID-19 그러니까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영문으로 된 거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야만 캐나다 입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입국이 됩니다.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만 코로나 음성 확인증이 있어야 한국으로 입국이 됩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 들어오는 거야. 뭐 한국 들어오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니까 좀 대접받는 것 같고 좋죠. 근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차별받는 느낌 같은 거 들 겁니다. 적어도 캐나다는 국적과 관계없이 캐나다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음성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검사 그거 돈 내고 받는데 거의 한 15만 원 가까이 든 것 같아요. 저는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는데 거의 15만 원 얼추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공짜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증세가 없는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가기 위해서 코로나 확인증을 그런 검사를 하는 거는 사설기관에서 해야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캐나다 달러로 350달러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조금 더 드는 굉장히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뭐 지자체에서 아무나 검사해도 공짜로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 내고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0만 원 더 들고 그 확인증까지 발급받는 데는 한 15만 원 가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캐나다는 30만 원 들고요. 아마 미국도 30만 원 이상 뭐 원절이 그 정도 들 겁니다. 약간 그래요. 이제 일주일 딱 지났는데 좋은데요. 일단 가족이 있으니까 지금 딸은 이제 한국에 있지만 와이프하고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가족 만나서 좋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좀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꼭 뭐 전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학부형들 만나러 이렇게 지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들의 그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데서
의사를 하신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대물림으로 이제 아들이 의사하고 이제 손자 손녀가 의사를 또 대물림하는 그런 그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집이 뭐라 그러냐면, 나따 뭐하러 서울까지 가노? 그냥 경북대 의대 나갔고 대구에서 만났나? 아니 할아버지부터 이거 쭉 했는데 대구에서 그냥 해라.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갈 실력이 되는 사람들도 그냥 경북대 의대 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호남 쪽도 마찬가지야. 뭘라고 거기를 가야? 그냥 광주, 전라도대가 못 돼서 그러냐? 여기서 나가갖고,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분들일수록 그 고향, 자기가 태어난 지역,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거기를 벗어나면 조금 불안하고 고향에 사는 거를 좋아하고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사실 서울은 보면은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뭐 예전보다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서울은 워낙 뜨레기들이 많이 살잖아요. 서울 향후에 이런 건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하나는 하나 제일 먼저 저거 있잖아요. 저 군대 그거 뭐야? 해병대 전후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고, 그 다음에 호남 향후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고, 그 다음 뭐 ROTC 동호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서울 향후에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특히 요즘 뭐 그 교육 1번지로 대치동 따끈따끈하게 뜨잖아요. 대치동에는 교육 때문에 모인 그런 인구들이 유입 인구가 되게 많죠. 어쨌든 원래 뉴욕도 그렇고 이 대도시는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외지인이 훨씬 더 많은 법입니다.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뭐 오히려 그 뉴욕 같은데 맨하탄 그 핫한 그 중심에는 일하러 전부 다 그 근무 시간에는 모였다가 일 끝나면 쭉 빠져나가서 야외에서 오히려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이제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중심지의 고급 아파트들이 집이 제일 비쌌는데, 요즘은 굳이 출근 안 해도, 그죠? 언택트 시대니까 오프라인으로 집에서 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야외, 그러니까 그 도심을 조금 벗어난 공간에 좀 저택 같은 그런 데가 더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저도 한국과 캐나다, 사실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우리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외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민 온 거는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민을 왔으니까 그때서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들이 이 가족의 품을 벗어난 거는 한국 나이로 하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보딩스쿨의 시작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사실 그때서부터 우리 4명, 꼴랑 4명밖에 안 되는 가족인데, 저하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딸 4명밖에 안 되는 가족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한 12, 13년 전쯤 되나? 그때서부터 저희는 4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붙었다 떨어졌다 아주 심할 때는 4가족이 4군데서 살았습니다. 아들은 저기 버지니아에 가서 살았고 보딩스쿨이 거기 있었으니까, 딸은 펜실베니아에서 대학 다니고 있었고, 와이프는 캐나다 여기에 살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 일하러 나가서 서초동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4가족이 4군데서 살림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그만큼 심해지진 않아서 4가족이 2군데서 살죠.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근데 이제 내년쯤에는 또 한국, 캐나다, 미국 이렇게 3군데서 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근데 이제 그게 생활화가 돼가지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국적인데 뭐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아예 그냥 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중 국적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일 때는 이중 국적이 우리나라에서 허락이 되고 있고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중 국적이 허락이 되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중 국적이 허락이 안 되니까 국적은 하나만 택하는데 사실 뭐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권 뭐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은 흔히 있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여권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여러 개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국적이 여러 개라는 거죠. 다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걸 허락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도 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캐나다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유럽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그러니까 재산도 뭐 유럽계 은행에도 넣어놓고 한국은행에도 있고 뭐 미국은행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면허증도 뭐 한국 면허증도 있고 미국 면허증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의 면허증은 그 자체가 국제 면허증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국제 면허증이라는 거를 발급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운전 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 면허증도 요즘은 이 한국의 그 국력이 되게 강해져서 우리나라 면허증도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 발급해달라 그러면 발급해 줍니다. 그 들고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는 그냥 그게 국제 면허증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책같이 여권같이 생긴 국제 운전 면허증 뭐 그것도 발급 받으려면 해줘요. 그걸 해주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우리나라 면허증이 앞뒷면으로 돼 있어갖고 영어로 된 면허증 들고 다니면 밴쿠버에서는 그걸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대구에 살란 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서울에 살고 한국에 살라는 법도 없고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살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많은 외국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밴쿠버도 보면은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날씨가 좀 구질구질해요. 그러니까 그냥 집 비워놓고 뭐 태국이라든가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동남아권으로. 그럼 여기서 생활비 가지고 충분히 그쪽 나라에서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뭐 태국에 그냥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골프 치면서 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의료보험도 안 내도 된대요. 이렇게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뻥 비면은 의료보험료도 안 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돈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날씨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경제력도 갖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국제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영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요즘 조금 영어를 못해도 뭐 요즘 뭐 통역기도 있고요. 그죠? 핸드폰 안에 다 통역기 있잖아요. 그걸로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운전할 때도 그냥 뭐 구글 맵, 구글 이렇게 탁 키고 가면,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그게 그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 냅이라든가 뭐 그다음 뭐 네이버 냅이 티맵 뭐 이런 걸로 보통 운전하잖아요. 구글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이. 근데 우리나라 제외하고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구글 맵이 있거든요. 그거 딱 키면 그게 그냥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거 키고 가면은 뭐 운전도 다 되지. 요즘은 영어 많이 못해도 요즘은 뭐 다 됩니다. 뭐 호텔 같은 거 예약도 한국에서 미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 근처에 가서 그냥 그 근처에서 호텔 잡기 그러면 탁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특히 이제 마감 시간 다 돼가는 좀 늦게 저녁 시간에 보면은 막 할인 많이 해주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갖고 갈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첫째는 경제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오픈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월드와이드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로컬 퍼슨이면 그러면 뭐 답이 없죠. 근데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 되고 조금 이렇게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그 시야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전 세계를 그냥 내 집같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는 이미 그렇게 돌입이 됐죠. 젊은 세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세상을 살면은요,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고요? 뭐 저는 지금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월드와이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눈이 보인다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 동네 한국에서만 살면 한국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거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친분도 쌓고 많이 보고 그러면은 눈이 깨인다고요. 눈이 깨이면은 돈을 버는 것도 전 세계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아니 요즘 우리도 한국에서 물건 사고 그럴 때 여러분 아마존 같은 데서 물건 사시죠? 온라인으로. 저도 구매 많이 합니다. 뭐 이베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면 우리나라 크레딧 카드로 찍 긁으면서 세계 각국의 물건들을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플랫폼을 통해서 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월드와이드한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은 돈을 버는 것도 한국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나는 120살까지 살 거야. 난 살아야 돼. 이제 꼴랑 뭐 61년 살았는데 안 돼. 난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돼.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부터 그냥 내 세상인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물론 기계 위에서 지금 걷지만 10,000보 이상을 꼭 걷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표? 난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건강이 일단 생명이니까. 이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꽝이에요.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배워야죠. 배움의 꿈을 놓치면 우리는 늙는 거지 바로. 그죠?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저는요 젊다라고 하는 것은 뭐 머리가 하얘지고 뭐 피부가 노화하고 이런 게 늙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게 젊은 게 아니고 내가 내리는 정의상에서 젊음이란 오성식이 내리는 젊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젊음의 크기라고 저는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젊습니까? 젊어요? 여러분 꿈이 이만큼 있으면 여러분은 젊은입니다. 근데 마치 다 사는 것처럼 아휴 이제 뭐 이러면은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이 노인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노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노인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꿈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꿈은 내가 만드는 거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젊은입니다. 저는요 젊습니다. 젊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꿈이 있으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음을 유지해야 되고 즉 나의 꿈의 크기를 유지해야 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죠. 체력이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거를 꿈도 경제력도 다 계속 갖춰 나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체력 단련을 해야 되고 공부를 계속해야죠. 그죠? 공부를 계속해야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죠. 끊임없이 나는 젊은이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해볼 만합니다.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와서 우리 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 한국의 젊은이가 한국 애들하고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점이었냐면 우리는 이제 그래도 나름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은 듣습니다. 주로 들어요. 주로 젊은이들이. 근데 우리 아들은요 그냥 듣지 않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대드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꼭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계속 얘기합니다. 어떨 때 살짝요, 자식 그냥 좀 아빠 말 듣지 하는 생각도 있다가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맞아. 저렇게 대들 줄 알아야지. 자기의 주장을 할 줄 알아야지. 자기의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어른이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건 뭐야, 로봇이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색깔을 나타내고. 근데 상당히 저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that's okay. 괜찮죠. 달라야지. 그게 똑같으면 안 되지. 당연히 달라야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언쟁이 붙으면 뽀록 마치 남들이 볼 때는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그래? 놀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또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 아들아, 너 정말 멋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항상 끝을 냈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색깔을 갖고 산다라는 거 많이 다르더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절대 무슨 뭐 진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꼭 옳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다음에 꼭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나는 그래, 그건 오성식 네 얘기고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한 번쯤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의 색깔을, 저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절대 이건 오성식이 살아가는 방법, 오성식의 인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화를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색깔을 찾아가면서 나는 나다 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또 오늘 주말인데, 한국 오늘 일요일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옷이 없어서 뭐 계속 이 옷 저 옷 하고 그냥 번갈아 입어봐야 그 옷이 그 옷이네. 행복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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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